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생명활동 고찰,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여기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빼도 상관없겠죠. 모든 생물들은 생태계 내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활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죠. 추가된 말이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문명을 만들어내어 인간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니 이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요. 구분되는 보다는 구별되는 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회는 뭔가요? 생태계가 아닌가요? 생태계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자연계의 생태계가 인간에게 맞추어서 변형된 거죠. 마찬가지로 생태계예요. 사회는 생태계 내에 존재하되 고도로 발달되어 인간만의 생태계인 사회는 다른 생물들의 생태계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구별되는 점이 있죠. 어떤 점이 구별될까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그냥 자연에 의지하여 살아가죠. 뭐 인간도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가공하잖아요. 그 가공된 것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 역시 생물이니, 말을 좀 바꾸죠. 이런데 이해하기 쉽게. 인간 역시 생물이니 다른 종의 생물들과 같이 생명활동을 해야 하는데 생명활동의 방식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입니다. 사회는 생태계의 변형된 형태이다. 인간에 맞게. 모든 생물들은 생명활동을 하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안 해도 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생명활동을 하는데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한번 볼까요? 사회 도면이죠. 시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뭐 정부가 있고 공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죠. 사람들이죠. 개인과 가족은.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죠. 사회 구성원들이죠. 기업에 참여하잖아요. 소득을 얻잖아요. 혹은 정부에 참여하거나 그래요. 뭐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요? 시장을 통해서 구매하잖아요. 다 사회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죠. 소득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지 못하면 살 수 없잖아요. 식량, 주택 다 시장에서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숨 쉬는 것,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자건하시는 것,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요. 등을 생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육체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몸과 관련된 생명 활동은 육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육체와 관련된 생명 활동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육혼이
나타나 구체적 활동 양식을 규정합니다. 이건 선천적인 거죠. 육체와 관련된 생명 활동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죠. 유콘이 나타난다. 육체와 관련된 뭐 거겠죠. 유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싶으면 이 주석을 달아놨죠. 물론 완전한 견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유콘에 대한 견해가 그래도 보면 괜찮아요. 인간의 생명 활동은 다른 종의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생태계, 즉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죠. 인간의 생명 활동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종의 생물의 생명 활동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 즉 집은 큰 집, 작은 집, 화려한 집, 초라한 집처럼 관념의 형태로 무와 형성되고, 무와는 마음이죠. 여기서 언급하는 무와는 옷 역시 고가 옷이나 저가 옷, 음식 또한 비싼 음식이나 싼 음식처럼 관념의 형태로 무와에 형성되고 받아들여지지요. 그렇죠. 마음에서 관념들이 형성되는 거죠. 옷에 대한 관념, 집에 대한 관념, 음식에 대한 관념. 거기에다가 인간은 좀 말을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사회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통신도 이용해야 하고, 맞죠? 기업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뭐 지하철, 자가용 이런 걸 이용해야 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생존과 무관한 대상, 즉 욕망 충족 수단을 소비하기도 하지요.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치품보다는 욕망 충족 수단이 더 낫겠죠. 생존을 위해서 소비하는 대상은 생존 수단이라고 보면 되고, 생존과는 무관하지만 소비하는 게 있잖아요. 뭐 화장품 같은 거, 담배, 뭐 그런 것들도 소비하잖아요. 그런 건 뭔가요? 욕망 충족 수단이 되는 거죠. 사회가 이러하다 보니 이것보다는 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넣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 보니 인간의 마음에 형성된 선천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개념보다는 관념이 낫겠죠. 관념인 생존을 위해 먹고 자고 있고라는 형태는 변형을 겪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자고 있고는 인간이 아닌 짐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입진 않지만 짐승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생활하면서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이들이. 이는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관념이라서 개념보다 관념이 낫겠죠. 의식하지 않으면 시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계속 떠오르죠. 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보다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다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능력 있는 이성과 교제하고 싶고, 뭐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심화되면 탐욕으로 변질되고 마음은 항상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지며, 그래요. 악령이나 도른령에 지배당하여 악인의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겠죠. 하지만 너무 심화되어서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영이나 악령에 지배당하면서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새겨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바탕으로 한 선천적 생명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된 형태의 관념을 표시한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 선천적 생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육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요. 단순히 생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의지라면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후천적이고 상대적인 의지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는 선천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을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후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생기는 거라 해가지고. 상대적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겠지요. 물론 표현은 귀족이 되고 싶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등 다르게 표현되었을지라도 그래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부보다 더 원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신분에 따라 또 부가 따라왔겠지요. 그래요. 이 상대적인 마음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과거라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라 해도 다르지 않겠죠. 역사가 진행되면서 천년 전에 비해 훨씬 풍요로워지고 민주적으로 정치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요. 과거 천년 전에는 못 살았겠죠. 100년 전만 생각해도 되죠. 한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죠. 그때 살던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의 부가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나요? 한국에서는 해결이 됐죠. 그렇다 해서 부와 연관돼서 사람들이 만족을 하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 많은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1980년대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그래요. 2022년 11월 20일이죠. 그래요.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 활동은 발전하여 사회적 생명 활동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발전적으로 살고자 하는 보편적 인성의 목적에 입각해 마음에서 비교를 통해 사회적 생명 활동의 발전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교한다는 거죠. 더 나은 상태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사회적, 사회적 생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관념은 인간 전체로 확대될 때 문명의 발전을 일으키는 이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념은 뭔가요? 진리가 간직된 관념을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리가 간직된 관념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겠죠. 문명의 발전을 일으켜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 견해나 이념이라 하지만 원래 이념은 이치가 담긴 관념, 즉 진리를 간직한 관념인 거죠. 대부분의 유토피아의 전제에는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성명 활동을 하게 해줄게 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쇠퇴하거나 거의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죠. 그런 견해도 무엇을 가지고 선동을 하나요?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념을 실현하면 보다 풍요롭고 고급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싶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그래, 말을 좀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인간은 생각하기에 이와 연관된 관념들이 주로 기억에 쌓이게 되고, 그렇죠. 기억들이, 그것과 연관된 기억들이 쌓이게 되죠. 그런 관념들이 잔뜩 쌓이게 되면 그러한 관념들에만 집착하여 절대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낫겠죠. 자비와 사랑, 정의를 염두에 두고서 사회적 생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요건을 실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요. 그래요. 요건 자체가, 요건과 유콘을 실현하는 게 악은 아니라고 했죠. 실현할 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대자를 느끼고 싶다면 과감하게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싶다는 대전제를 배워야 하지요. 신금의 힘은 미약하더라도 누구나 신금은 지니고 있는 것이니 오직 절대자를 생각하며 신금으로 대전제를 배워낸다면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체에서 비롯된 감정을 내려두고 생각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인간화되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잠시 방치하면 보다 풍요롭게 고급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싶다와 연관된 관념들이 쌓이니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을 의심하게 되고 심리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꿨어요. 진리와 진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그래요, 육체에서 비롯되는 욕망에 집착하면 그 진리와 진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보통 의심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절대자와 가까워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콘의 실현을 위해 사는 것도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 억지로 그와 같은 시도를 할 필요는 없으며 절대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긴 한데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콘의 실현은 뭔가요? 유콘의 실현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유콘의 실현 역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더 어렵겠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신금을 갈고 닦아 잊고 끊고 하면 자연히 절대자에 이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절대자와 통하는 것이니. 그래요. 득신금을 익히면서 마음이나 갈고 닦아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신금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면
탐욕은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으니 회의와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의 힘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태극신금을 익히면서 여기서 잠시 절대자에게 다가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자에 다가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극신금은 아래 제시한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수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익힐 수 있는 글은 잘 없겠지요. 참된 지를 탐색하면 절대자에 다가가는 길, 오직 절대자만을 떠올리며 강력한 의지로 탐욕과 집착을 베어서 다가가는 길, 마음과 세상을 잇는 몸을 수련하여 다가가는 길. 주석이 있죠. 다가가는 길은 세 가지이지만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으니 원래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진리와 진실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진리와 진실을 알고자 하고 바른 몸가짐을 가지면 그래요. 절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요. 다음에는 후천팔경을 보겠습니다. 후천팔경과 후천팔경을 합친 것이 후천팔기공입니다. 여기서는 회피와 공격, 나아가 막는 동작까지 포함하며 권법과 근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후천팔기를 이용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회피와 공격을 주로 하는데 이제 방어까지 있다는 거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요. 머리와 발을 축으로 후천팔개 두 개를 두릅니다. 이게 후천팔개죠. 서천팔개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두 개의 후천팔개 모두 머리에는 끊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으며 발에는 이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습니다. 두 개의 후천팔개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팔개의 모든 개들은 땅과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이전과 똑같죠. 그냥 글대로 떠올리면 되죠. 팔개의 각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 발끝의 각도가 양 발 뒤꿈치를 축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가로로 다 편하게 서서 후천팔개 이를 이어지는 부분은 상대방의 공격 경로로 보고 두 개를 둘렀죠. 후천팔개를 규칙을 정하는 거죠. 끊어진 부분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후천팔개 이 역시 이어지는 부분은 상대방의 공격 경로로 보고 끊어진 부분은 공격에 이용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후천팔개 1은 왼쪽으로, 후천팔개 2는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오른손에 검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펼쳐 공을 한 손으로 들듯이 배꼽 부분에 놓습니다. 그래요. 다 해보고 써놨겠죠. 후천팔개 1은 왼쪽으로 45도, 후천팔개 2는 오른쪽으로 45도 회전시킵니다. 후천팔개 1의 두 번째 개 아랫선으로 상대방이 검이 뱀에서 들어옵니다. 후천팔개 오른쪽 돌아가죠. 두 번째 개 아랫선으로 뱀에서 들어오는 거죠. 머리 쪽이 되겠죠. 후천팔개 2의 세 번째 개 윗선이나 아랫선을 빼며 상대방이 검이 뱀에서 들어옵니다. 세 번째 개 윗선이나 아랫선을 빼면서 그래요. 뱀에서 들어오는 거죠. 2대1로 싸우는 거죠. 어렵겠죠. 둘 다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방어를 넣었겠죠. 허리를 뒤로 젖히며 왼쪽에서 공격해오는 검을 회피하고 동시에 오른손에 든 검을 팔목을 굽힌 상태에서 회전시켜 오른쪽의 공격을 검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요. 한 개는 회피하고 한 개는 막죠. 회전을 통해서, 검의 회전을 통해서. 회피와 방어 뒤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며 후천팔개 2의 세 번째 개와 중간선을 세 번째 개의 중간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검을 지르고 세 번째 개의 중간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검을 지르는 거죠. 그래요. 왼발로 후천팔개 1의 세 번째 개의 중간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옆차기 합니다. 그래요. 옆차기 하면서 동시에 검을 지른다는 거죠.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써놨겠죠. 그래, 잘못돼서 빼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검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넣는 거예요. 5번이 아니고 3번이죠. 네 번이죠.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빼고 잘못된 거는 수정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요.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집중해서 읽으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요.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보면 돼요. 마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마음에 있는 작용을 강화시키는 거죠. 마음의 몸으로는 멈춘 채 회피와 방어만으로 두 명도 능히 상대하고 무찌를 수 있으나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피만으로 모든 공격을 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마음에서 가능하니까 실전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하겠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잖아요. 실전하는 일은 없겠지만 마음의 몸으로 실전을 가상하고 펼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래요. 진지하게 떠올리면서 2대1로 겨루면 긴장되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